7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사전 통보, 선전포고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이일 알려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 정부는 뭐 했느냐, 당장 자위대를 출동해라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초에 중국 정부는 중국 선박 수백 척이 센카쿠 열도에서 어업 활동을 할 것이다. 일본은 나설 자격이 없다. 만약에 중국 어선의 정당한 조업을 방해한다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나서기만 해봐라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사전 통보이고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일 알려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입니다.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청일전쟁 승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국제법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중국 땅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은 무인도를 넘겨받았고 지금은 일본 땅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센카쿠 열도 일대에 방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각 나라들이 시추 광구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상 교통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군사 패권을 경계하는 미국까지 센카쿠 열도 방어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료 지배를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 지역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일 충격적인 소식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충격적인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수백 척의 어선들이 들어갈 것이다. 일본은 항해 제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단 한 대의 일본 어선이라도 센카쿠 열도로 와서 어업 활동을 한다면 중국 해경의 감시와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 불법 조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이러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료 지배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어선의 대거 침입도 계속된 분쟁 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나 여론은 왜 아베 정부는 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해라, 중국이 인식할 수 있을 수준까지 경계태세를 올려야 한다. 당장 해상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와 조기 경보기들을 다 보내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현에서 가동 중인 해상 민병대와 함께 일본 해경이 통합훈련을 당장 실시하는 적극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당장 출동해서 공격을 해도 국제법상 문제없다. 자위대 힘내라. 센카쿠에 해상 자위대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처럼 일본도 중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 선전포고를 받았네. 일본도 전투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센카쿠를 지켜야 한다. 예고를 하고 침입을 했는데 왜 아무 대응도 못했느냐. 무의미한 항의만 하지 말고 태도로 보여야 한다.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전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정과 지대함 미사일과 잠수함까지 총동원해서 일촉즉발 상태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 측이 조금이라도 무력을 시위하거나 강제적인 조업 방해에 나섰다면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중국은 국지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111일 동안 중국 해경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를 들락날락할 때에 대만 부근에 중국 해군의 고속정이 작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충돌에 대비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을 타겟으로 한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는 일본의 호위함을 목표로 한 지대함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중국의 폭격기 편대가 센카쿠 열도를 순회하면서 접근하는 작전이 동시에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잠수함이 발견되어서 일본에서는 잠수함의 정체를 밝히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23일 고노다로 방위상이 그 잠수함은 중국 방향으로 돌아갔다 라면서 중국의 것이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잠수함의 국적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본 측이 조금이라도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면 바로 대대적인 군사적인 반격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먼저 방아쇠를 당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알려졌지만 일본은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국지전은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C19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중국은 일본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대응 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일본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군사적인 대응을 소극적으로 단행할 것이고 미국은 적극 참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국지전으로도 일본의 전의를 상실하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반드시 국지전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국제적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덤비지 않아도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비난뿐입니다. 중국은 대일본 제국과 같이 자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특집 기사가 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고 있을 정도입니다. 군사력에 자만을 하던 대일본 제국이 까불다가 결국 자멸의 길로 간 것처럼 중국도 군사적 경제적 힘을 믿고 계속 까불면 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저주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막상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잡지는 중국 시진핑이 큰 오산을 하고 있다. 미국이 센카쿠 침입에 대해 진짜로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도배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센카쿠 침입에 일본의 진짜 분노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기사에서는 빨리 미국과 협의해서 지대한 미사일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지스 어쇼어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국민들은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악마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의 얼굴은 창백해질 것이다 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친 프랑켄슈타인이며 이런 중국의 동정과 지지를 나타내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중국은 전세계의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불량 국가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국가에 일본이 절대 까불지마 라고 분노를 보여주면 놀랄 것이고 왕따 당한 중국과 시진핑은 도망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에 대응할 방안이 전혀 없다 보니 정말 무의미한 비난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일 침입하는 중국 선박을 미군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비난한 기사를 대서특비라는 등 미국의 힘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이 작정하고 센카쿠 열도를 들락날락하면서 강력하게 군사적인 침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은 곧 국지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해경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본 측의 경고를 받고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C19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이 시기에 중국은 4월 14일부터 111일 동안 매일 센카쿠 열도 앞바다를 중국 해경 순시선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군사적인 대응 체제를 다 갖춘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한 방의 총알을 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백 척의 어선을 센카쿠 열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베와 시진핑과의 회담을 통해 친하게 지내는 정상끼리 말을 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외교적인 협상에 주력해왔습니다.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서 재미를 본 아베의 정상 외교 방법은 푸틴에게 까이고 이제는 시진핑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에 긴장감이 흐르는 센카쿠 열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한테 실망이라던 미국이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연일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함에서 군사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 등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독도 방어훈련이 특별히 도움되지 않으며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역시 양국의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지소미아 종료 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했으며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예상 밖으로 거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막무가내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다소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던 미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과는 혈맹 혹은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미국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략물자관리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26일에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수출 통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 등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며 7월에 갑자기 수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ISIS는 지난 5월 23일에 세계 200개국 전략물자 무역 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성 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은 17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았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2017년 당시 한국은 32위로 일본 29위에 밀렸으나 최근 2년 사이에 눈에 띄게 수출 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일본은 오히려 점점 수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 몰래 전략 물자를 공급해오다 적발된 일본 회사들이 드러나서 일본 당국을 당황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거친 변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한국과 전략물자 관련 MOU를 맺는 등 실제로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도 관측되기도 합니다. 외교무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매우 큰 딜을 했다고 말을 했고 아베 총리는 G7에서 느닷없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만 미국 우선주의로 국가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도 있고 당장 재선에 큰 부담인 농업 분야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인 것도 이해는 됩니다. 미국 옥수수협회는 최근 자신들이 지지한 트럼프 때문에 농부들이 망해간다는 논조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이 심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것도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차일피일 중재를 미룰 것이고 방위비 인상 등 실리만 따지는 비즈니스 외교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한편 26일 현실주의 국제정치 미국 국익센터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낸 기고에서도 현 시점에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매우 강력한 미국의 중재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동맹을 이해 못하고 실리대로만 움직인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그 역할을 미루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아베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은 IOC와 잘 협의해 예정대로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CNN은 지금 일본이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기사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전 지구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베는 영국 수상과 전화통화에서도 도쿄올림픽은 정상대로 개최될 것이니 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베의 계속되는 장담에 전 세계의 경기 관련 담당자들은 예선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올림픽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확정된 선수로 경기 순서를 정하고 백넘버 등 관련 장비와 비품 등을 챙겨야 하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예선전들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육상은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 경기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오리건주 유진시에서 개최되도록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선발 대회를 치르지 못한 국가들은 세계 순위로 결정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구는 예선전 토너먼트가 많이 연기가 됐는데 애리조나에서 있을 예선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4월로 예정된 대만에서의 예선 토너먼트는 일단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구는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는 확정되었고 나머지 12개 나라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세르비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및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되는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펜싱은 4월 4일에 발표된 순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데 국제펜싱연맹은 이미 모든 국제 경기를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60명의 골퍼가 세계 랭킹에 의해 결정되는데 PGA 투어와 유럽 투어가 4월 12일까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유도는 국제유도연합이 4월 30일까지 그랜드슬램과 2개의 그랑프리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예선을 취소했고 지난 주말 모로코에서의 다른 그랑프리도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축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멕시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북중남미 예선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선전이 대회 개막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열릴 예정인 등 제대로 진행된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종목의 예선전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도 차질이 생길 판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놓은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벌써 오래전부터 도쿄올림픽은 정상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내용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 정부와 아베가 모르지 않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흥올림픽을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지 대회 준비와 관련된 관련자들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내부뿐 아니라 전세계 경기 관련자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 정부에서도 연기 및 취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마친 상황에서 아베의 엉뚱한 고집과 장담에 도리어 일본 정부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아베, 결국은 일본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